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성환 경제평론가신가요? 아닙니다. 시사평론가. 시사평론가도 경제를 좀 잘하시죠? 네, 조금. 예. 이름이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SBS 이한석 기자의 특종인데. 네, 오늘 뭐 한겨레 신문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한석이 먼저 특종을 했고, 그리고 풀을 한 거거든요. 시점으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이한석 기자가 또 그 복라인이거든요, 거기가. 부인 검사입니다. 최근에 거기 결혼했어요. 그거 밝히면 안 되는데. 관계없어요.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는 좀 아니, 그건 무리할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부인은 부산에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인 이런 거 잘 몰라요. 요즘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수사 내용 기밀 유출하면 아주 가만 안 두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2008년도에 조중 특검이 찾아냈다. 조준웅 특검.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한 해 전이었었죠. 한 해 전에 김용칠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삼성 비서실이라고 하는 구조본에서 근무했다가 삼성 X파일. 엑스파일은 2005년도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삼성의 비자금이 한 10조 정도 있다. 이걸 폭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2008년도에 특검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 계좌의 숫자가 1199개였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이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조세포탈 혐의 이런 것들의 법률을 적용받아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제 선고받게 되는데요. 근데 뭐 곧바로 선고받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냥 한 명을 위해서 특사를 단행을 했잖아요. 단일 특사. 네, 한 명, 딱 한 명.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그때 받았죠. 이유도 평창 올림픽 유치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명분은 뭐 그런 명분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없었던 일처럼 다 돼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전부 사유 환원도 하고 다 했을 줄 알았거든요. 당시 삼성이 이제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전부 실명 전환해서 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게 그것 외에 차명 계좌가 더 있더라. 몇 개인지는 아직 국세청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그 플러스 알파가 9개 역외 계좌가 존재하더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셉 회피처라고 말하는 곳 있죠. 그런 쪽에다가 계좌를 두고 있는 것도 나중에 자진 신고를 했더라. 그 계좌가 100개가 넘는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서민들은 이 체감이 잘 안 와요. 그죠. 뭐 계좌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차명 계좌에 뭐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박탈감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관련된 그 차명 계좌에는 그냥 깡통 계좌가 아니라요. 금액이 꽤 들어있는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세하면 끝나는 건가요?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나요?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검찰이 그 금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금원이 어떻게 해서 마련됐는지를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를 소명을 못하면 이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과연 조중훈 특검이 이런 사실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도 몰랐느냐에 관련돼서는 참 의문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조준웅 특검은 이 특검이 끝나자마자 아주 이상하게도 아들이 또 삼성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성이 들어간 걸 갖고는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왜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조준웅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범죄 단초를 제공을 받아서 수사를 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러기에는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야, 이게 그때 당시에도 좀 놀라운 일 아니었었나요? 2008년도에도? 그럼요. 당연히 놀라웠죠.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차명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무척 심각한 반자본주의적 범죄로 아주 중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가 아예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과정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조중 특검에서는 부친 그러니까 창업주죠. 예. 이병철 회장이 선대 때 그냥 남겨둔 재산이다. 상속해준 재산을 차명으로 그냥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그게 건데요. 납득이 되나요? 근데 왜냐하면은 당시 차명 계좌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게 1987년 11월 19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좌가 개설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670개 정도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상속 재산인데 왜 계좌는 2000년 이후에 개설이 됐느냐? 이것도 되게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영철 변호사인가요? 네. 네. 그분이 아까 잠깐 그 CG 나오는 거 봤더니 무슨 얘기냐? 선대 이병철 회장의 평생 총 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됐다. 저는 이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이건희 회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아야 상속을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사실상 증여를 받은 증여죠. 것이니까 예.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사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돈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선대 회장이 조성했던 비자금이었다. 아니면은 조성했던 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선대 회장의 자산이니까. 예. 근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게 3년도였고요. 예. 신경영 선언을 한 게 93년도였어요. 그 사이에 87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사망을 했거든요. 돌아가셨고요. 예. 근데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삼성 전체 매출액이 29조 원이었어요. 삼성 그룹 전체 예. 매출액이. 93년도에. 예. 예. 그때 세전이익이 연 8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세전이익이. 세전이익이. 세후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렇게 되면 뭐 한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됐겠죠?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4조 5천억 만들면 그룹 전체가 다 이익 본 게 1년에 그걸 100% 다 빼돌려갖고 11년 정도가 돼야지 그 돈이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돈인데. 세후로 따지면은 예. 다 세금 다 예. 떼고 나면은 뭐 한 몇십 프로 빠진다고 치면은 한 1년에 5천억, 한 4천억 정도? 5천억? 예. 뭐 이 예.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5천억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10년 동안 모아야 한 5조 원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 푼도 이익금을 안 써야지 조성할 수 있는 돈이 4조 5천억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선대 회장이 그 돈을 그것도 순수하게 자기 개인 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법인 돈 아니에요. 그 법인 돈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개인 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철 변호사가 이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대 회장이 상속해준 돈이 아니고 비자금으로 계열사들이 모은 돈이었다. 이렇게 당시에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김영철 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수사팀에.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내가 법무팀장이었고 내부 고발자니까 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가 안 맞는 삼성의 해명을 들어줬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초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 특검 때. 그렇죠. 폭로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인 조사할 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삼성이 해명하는 대로 받아들여줬다. 이게 되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국세청이 차명 계좌가 얼마가 있는지 얼마인지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차전에는 족족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국적으로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보유되고 있다라는 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이 전체가 안 나와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흘러들어간 금액이 명확하면 이제 그때는 차명 계좌로 확정을 짓고 확정된 뒤에는 이제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수사로 전환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정도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를 하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님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내부 제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기자님들은 소스를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김영철 변호사 내부 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터트려봤자 나만 바보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TF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무슨 TF가 TF에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 그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TF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거기에서 또좀 특이한 TF가 만들어졌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게 과세를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다. 삼성이 유리하게 과세를 해서
뭐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돈을 그냥 이게 지금 그 참 이 법률적으로 저도 매번마다 보면서도 헷갈리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좌를 개설해요. 근데 제 이름 말고 그냥 가공의 인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차명계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실명계좌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나와 관련돼 있는 비실명 계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률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 거예요. 이름을 빌려다가 내 차명 계좌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그 계좌를 사람 만든 이름으로 거죠. 실명이 맞지만 결국은 진짜 소유자는 이건희다. 네,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추정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게 비슷한 다스를 건데요.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금방 이해해요. 그러니까 임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명의로 그냥 대신 관리를 해준 거죠. 이건희 회장 재산을.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또 대법원 판례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과세를 안 하도록, 차등 과세를 안 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서 봐줬다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의 핵심은? 그건 그렇게 추정이 된다. 네,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차명계좌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차명계좌인데 지금은 차명계좌인지 여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상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돈에 관련돼서 횡령을 했냐? 예, 그렇죠. 세금 포탈에 관련된 부분이야. 돈 많으시니까 이제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형성했냐 하는 과정에서 형성 과정. 상속 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을 끌어다 모았다면 이거는 정말 세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되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 차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걸 떠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해 들어올 경우 방어할 논리가 충분히 있느냐 이 부분을 되게 지금 걱정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돈의 형성 과정. 그렇죠. 만약 이게 비자금인 것으로 발견되면 형량이 엄청 세지니까요. 돈의 형성 과정의 불법성 또 하나는 그 임원들의 명단 이름을 그 빌려서 그 임원들이 명단으로 차명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죠. 그럼 어떻게 어느 법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검토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비자금을 관리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금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적용 법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후자는 그 단순하게 뭘 관리해? 그냥 자기 그 통장으로 관리하면 되죠. 이게 그렇죠. 그 문제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 통장으로 세금 정상적으로 냈으면 일단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만들어진 돈이면 그렇게 몰래 감춰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래도 조금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할 텐데요. 근데 사실상 그 목적이 단순한 나는 돈이 많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원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형성 자체가 잘못된 돈이었기 때문에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거는 이제 원래 그 범죄 형법상 범죄에 관련된 고의로 커지네요, 그렇게 되면. 아주 커지죠. 쉽게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 한 1,200개 정도 되는 1,2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1199.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도 9개가 예, 9가 여러 1199. 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이병철 회장의 그 재산을 그 차명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삼성 그 생명 주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 계좌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현금이 들어가는 입출금 통장과 같은 그런 계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 계좌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사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제일 정점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서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차명 계좌들을 갖고 싶어 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추정해 본다면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커지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흘러나왔을 것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삼성 비자금 그 정확한 명칭 모르겠지만 그 TF가 구성된 것조차도 좀 특이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4조 5천억 원을 찾아가지고 당시에 삼성그룹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 명확하게 밝힌 그거 거는 왜 이번에 찾아진 거 아니에요? 또? 예, 그거 왜 찾아낸 건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도에 찾아냈을 때는 그거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예. 근데 실명 전환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다 찾아가 버린 거죠. 그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다 찾아갔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요. 그걸 또 실명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예. 차명으로 있는 직업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내 명의로 돌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현찰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 돈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세를 얘기하는 것은 그 차명 계좌를 운영했을 때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에 관한 부분만 90% 정도까지 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가 지금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명박 정권 시절이니까요. 이명박 정권 시절은 그 재벌이나 기업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처벌하거나 과세하고 그러게 되면 국가 경제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뭐 하여튼 네. 그래 그거를 엄청나게 사실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이익에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들을 다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밖에 과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자 배당 소득에도 90% 정도까지 다 과세해서 다 뺏을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논란이었는데 지금 또 추가로 차명 계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당시에 2008년도에 뒤졌을 때 덜 뒤진 건지 그때 같은 계좌들이 더 훨씬 많았는데 덜 알면서 뒤졌거나 적당히 덮었든지. 적당히 덮었던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조 5천억하고 똑같은 반열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4조 5천억이라는 거 하는 게 비자금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아예 전혀 별도의 돈으로 그동안에 차명을 또 한 번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속세라고 하는 논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삼성에서 될 논리가 없어요. 예. 이건 비자금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자금 아까 이제 조대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럼 조성 과정서부터 어떠한 불법성이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뭐 이거는 일종의 횡령 배임에 해당될 수 있고 왜냐하면 계열사에서 돈을 끌어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김성환 빼돌려야 평론가님, 되니까. 여기에서 아주 긴급하게 드는 생각. 국세청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죠. 맨날 밥만 먹으면 그거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국세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적 차원에서 정권의 차원에서 4억 5천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를 하지 않았으면 무언가 정권과 이 재벌과 짬짬이하면서 뭔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상식적 추론이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가 왜냐하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 거래를 덮거나 무마하려고 하면은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을 끼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리적 추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차떼기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차떼기 사건 해가지고 차에 통째로 돈 넣어가지고 당시 이제 한나라당한테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은 그냥 정상적인 돈으로 가능하겠어요? 근데 또 이상한 생각 또 들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에다가 쓴 기사 중에 하나가 해외에 MB의 비자금이 있는데 그 비자금 계좌 중에 하나가 홍석현 회장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 기사 못 보셨어요? 아니 봤어요. 보셨잖아요. 들었어요. 여기 뭔가 연관이 되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나갔고 제가 감옥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정답이 좀 많더라고요. 중앙일보가 일단 계열 분리 작업을 한 게 DJ 정부 말기 시기예요. 삼성과는 관계가 없다. 네, 삼성하고 완전히 계열 분리를 일단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 정관하고 정관에 있는 주식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걸로 개인적으로 기억나거든요. 삼성하고 친하진 않으시죠? 뭐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혹시 도처에 삼성 장학생에 널려 있어갖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하고 삼성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거의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게 비자금하고 연결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이 만약에 여기에 발을 놓고 관여가 돼 있었다고 한다.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 일단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어? 그럼 그 정치권에서 봐줬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을 손에 들고 있는데 결론은 이미 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라 이게 정무적 판단 때문에 템포를 조절한 것이지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템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의 고위층에 이런 압력이 있었는지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중훈 특검도 아마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도 뭐 관련돼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조중훈 특검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했는지. 그때도 적당히 조준웅 특검이 마사지 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뭐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결과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예상했던 결과였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추론이 되는 거죠. 예. 왜 그랬는지.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삼성 비자금을 수사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전 정권과도 이렇게 관계되는 무슨 관련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왜 그동안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감춰져 있었을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덮어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계좌가 확인이 더 추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차실명이죠. 일종의 차실명. 예. 차명과 차실명. 어떤 거는 거야. 예. 근데 그럼 총 관리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코마 상태죠. 네. 그러면은 돈을 쓴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텐데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도 이건희 회장일 거고. 예. 그럼 다른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1199명 그 돈 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돌려주고. 자기 돈이라고 주장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은 MB가 그거는 아시죠? MB가 도곡동 땅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예. 지금 금융실명제법 보면은 차명계좌로 돼 있는 거는 이거 내 돈입니다. 그렇게 예. 하고 할 얘기가 없는 입마이 거죠? 포켓해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돈입니다라고 해도 주장하는 돈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른바 비실명 계좌로 간주하고 우리 차명 계좌가 아니라 내가 가공의 어떤 계좌를 만든 그걸로 하고는 좀 법적으로 다른 적용을 받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이건 회장 다 했다. 우린 모른다.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비자금 어디다 썼는지 조성해달라고 해서 회장님이 조성해달라고 해서 우린 조성해줬을 뿐이고요. 회장님이 어떻게 나왔는 다 돈인지. 알아서 하셨고요. 그래서 계좌에 돈은 있기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삼성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법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꼬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올 거는 민주당이 아까 이제 제가 이상한 게 민주당이 지금 왜 벼랑 느닷없는 TF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내부에서 무언가 정무위나 이쪽에서 자료나 제보가 있은 상태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만들 때부터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제보는 메이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국회의원 진행을 했을 때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 싹 만들어놓고 없는 척하고 조사하는 척하고 또 직접 꼭질 따기에 힘이 드니까 기자한테 슬쩍 주면서 기사 쓰게 하고 이게 콜라보거든요,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전혀 뜬금포의 일종의 이런 TF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이제 뭐 보도 통해 갖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물밑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이번에 재밌는 것은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숨어있는 돈 다 양성화시키면. 네, 역외 탈세 문제가 또 당시에 시끄러웠었고 그때 자진 신고해라. 예. 그래서 신고한 금액이 지금 2조 1,342억 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해외에다가 빼돌렸던 계좌 돈이겠죠. 예. 근데 그거 자진 신고만 받고 법적 처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심스러운 게 물론 아니 그때 그것도 그 역의 탈루 이 문제를 뉴스타파에서 제시해서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사들이 같이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팀에서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국세청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조세 피난처나 이런데 회피처에다가 돈을 빼돌리면은 이거를 비실명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예를 들면은 외국에 있는 국적자 이름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잘 않고 못 찾죠. 이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일종의 압박을 하는 작전을 가면서 알아서 자진 신고해라 이렇게 받았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있어 보여요. 이게 좀 수상한 게요. 그렇죠.
그 여객 펀드 이런 등등의 방법이니까 또 그 BBK, LK 때 여객 펀드를 이용해갖고 다 자금을 돌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뭔가 BBK 계좌로 통해 가지고 MB의 냄새가 자꾸 나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역의 그 탈세를 통해 가지고 조세회피처에 돌아다니는 돈이 34경인가? 이게 조도 아니고 34경 그 중에 우리나라가 달러인가? 그 랭킹 5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보면은 역외 탈세한 사례들 뭐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때마다 제일 단골로 나오는 게 효성. 효성 단골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나오죠. 차주들 이름들이 예. 하나 두 개씩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일반화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뭔가 한 8분 흥선, 9분 흥선까지 넘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민주당도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딸 때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긴 조금 한데요. 더 익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 적폐청산 뭐 이런 것과도 좀 연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 충분히 적폐청산의 기조에서 함께 처리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서 같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절호의 기회를 찾은 거 아닌가라는 관계자들의 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면요. 예. 아니 이건 음모론, 이재용- 왜냐면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음모론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요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 상태예요. 예. 이건 회장은 지금 코마 상태요.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거동은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삼성이 예.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기회에 털지 않으면은 이건 나중에 가서 더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털 거 있으면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쿠션을 때렸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계속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병석에 있는 상황에서 선대 회장과 관련돼 있는 검은 돈이나 어떤 것들이든 이때 털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이제 그 출소를 해서 경영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덜커덕 사망을 했어. 그럼 이거 그때 이거 계좌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도 삼성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 다스도 아니 왜냐면 기승전 이게 다스. 이게 그 매뉴얼인데 다스의 이시용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스가 그 협력업체 SM이라고 하는 회사 SM, 샀죠. 예, SM이 또 더원인가 뭘 또 네, 또 샀죠. 1억짜리가 400억짜리 먹는단 말이에요. 회사를 M&A 네,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 계열사들 키워놓고 종국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M&A 하듯이 이 계열사가 다스를 M&A 해버리게 되면 이시용 지분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작업이 진행되는 게 언론에 지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해왔던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예. 그리고 키우고, 우회에서 키우고 M&A 해버리고. 예. 이건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거 상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음모론인데.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음모론인데 삼성이 이걸 지금 털고 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게 왜 빨리 진행이 됐냐면,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지분이 그 이상은 부인, 씨. 그 부인한테. 권모 씨에게 이제 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상은 씨까지 그 사망하게 되면 이 지분 구조 어떻게 하지? 더럽 겁을 먹고 2011년인가 2010년서부터 이 작업을 하기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못 털면은 이거 진짜 아까 지적했듯이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럼 민주당을 쿠션으로 이용한 거예요? 글쎄요. 근데 이뭐 제 생각은 예. 아까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 말로는 이번 정권 때 걸리기는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건희 회장 쪽으로 넘기고 털고 나가려는, 그리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영권을 깊숙이 승계받아버린 상황에서는 처벌 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그 처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건희 회장한테 좀 넘겨주려고 하는, 기왕에 걸린 김에 털고 가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삼성이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그 일종의 이제 탈법적 방식의 교과서 같은 곳이잖아요. 이거 좀 삼성애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상속의 방식들도 마찬가지였고, 에버랜드 통해 가지고 신준 비상장 주식 사채 잔뜩 띄워갖고 그리고 네. M&A 하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외탈세 자진 신고한 거잖아요. 국세청에는 이미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공개 안 한 거지만 이미 또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 느낌도 계좌가 어디 이상해요. 있는지 지금 규모와 액수는 과세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그거 거죠. 알고 개인 있다는 과세 거 자료이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러면은? 국세청은 알고 있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드러났다고 국세청이 얘기할 정도면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차명 계좌 갖고 있는 것을. 근데 이거를 아마 삼성에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털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그냥 지금 추정컨대 2008년도에 덜 뒤진 계좌였을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여요. 그래야 삼성 입장에서도 덜 이걸 뒤졌든지 뒤졌는데 덮었던지.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뒤져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 2,0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계좌. 그걸 1,200개에서. 1,2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계좌. 예. 그걸 지금 세금 문제가 지금 턴다고 세금을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융위하고 국세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새로 그동안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 부과한다고 얘기 나온 김에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 계좌도 같이 엎어쳐가지고 이번에 법률적으로는 어차피 해석이 한 번 된 거니까 다 공개하려고. 네, 그냥 해서 한꺼번에 그냥 양도소득, 이자소득, 그냥 배당소득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법적 요소를 좀 없애고. 그거 다 하고 여기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 계좌 갖고 있는 것도 차지신고한 거니까 국세청에 다 자료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냥 법률적으로 이건 회장한테 모든 책임이 가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털면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다 했다 우리는 모른다. 다만 이렇게 노출된 것을 우리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 우리 공개하겠다. 하기도 아무도 처벌 안 받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에 재산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게 되는 그 계기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유난히 6개월만 딱 시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삼성이 이제 여기에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해준 금액이 무려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재산 갖고 있지 않았다면 큰 덩어리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추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삼성의 자금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삼성을 위해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조금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2조에 관련된 회계 여기에 재산이 다 모일 그때 수가 당시도 있습니까? 정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정도 묵인하거나 비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2008년도도? 근데 이렇게 이런 거 물론 있잖아요. 국세청의 자진신고 기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자진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하면 법적 처벌도 상대적으로 경감되고 뭐 과태료 무는 것도 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그리고 털어주려고 뭔가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이건 형사처벌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과세도 제대로 안 뭔가 했다는 좀 짬짬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해가 안 6개월 돼. 동안 조금 의심스러워요? 많이 의심스러워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많이 의심- 6개월 동안 2조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지하 경세 양성화를 한다는 취지로 이제 대통령이 국세청에 관련돼서 이제 그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최소한 2조 정도 들어올 거란 신고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은 했을 텐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하 경제가 양성화됐다고 하더라도 역외 재산이 국민들 대부분한테 2조 정도 있었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너무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역외재산이라고 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면요. 어떻게 됐냐면 역외재산은 대부분 돌리는 방법이 국내에서 돈을 빼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삼성 계열사가 해외에서 올리는 매출액을 다 이걸 그쪽으로 빙글빙글빙글 빼는구나. 돌려가지고 조세 회피처 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세 회피처에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그 매출액을 올렸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물지 않는 곳에다가 그렇죠, 물지 빵원인 않는 곳에다가 곳에. 만드는 게 조세 회피처잖아요. 그쪽에서 실적을 잔뜩 올린 거로 그 가상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돈을 거기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매출액 올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돈이 우리나라 국고로 들어와야 될 돈인 거예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럼 삼성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액을 우리나라 국고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과세가 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법인세를 물든가 뭘 해야 될 돈인데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은 쭈그라고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데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돈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 조세 차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불균형,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2조 원이 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죠.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자진 신고를 했으면 이것도 또한 사법 처리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이건 회장 손으로 주머니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법 조사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수사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죠. 차실명 계좌에 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11월 28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 계좌는 확정을 짓고 확정된 뒤에는 이제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수사로 전환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정도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를 하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님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내부 제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기자님들은 소스를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김용철 변호사 내부 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터트려봤자 나만 바보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TF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무슨 TF 가 TF에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 그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TF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거기에서 또 좀 특이한 TF가 만들어졌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게 과세를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다. 삼성이 유리하게 과세를 해서 뭐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돈을 그냥 이게 지금 그 참 이 법률적으로 저도 매번마다 보면서도 헷갈리던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좌를 개설해요. 근데 제 이름 말고 그냥 가공의 인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차명 계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희 회장은 실명 계좌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나와 관련돼 있는 비실명 계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률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 거예요. 이름을 빌려다가 내 차명 계좌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사람 계좌를 만든 이름으로는 거죠. 실명이 맞지만 네. 결국은 진짜 소유자는 이건희다. 네,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추정되는 것과 비슷한 건이죠. 논리적으로는 그게 비슷한 다스를 건데요.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금방 이해해요. 그러니까 임직원이나 이런 예. 사람들의 명의로 그냥 대신 관리를 해준 거죠. 이건희 회장 재산을.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또 대법원 판례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예. 그걸 가지고 제대로 과세를 안 하도록 차등 과세를 안 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서 봐줬다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의 핵심은? 그건 그렇게 추정이 된다. 예,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차명 계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차명 계좌인데 지금은 차명 계좌인지 여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상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돈에 관련돼서 횡령을 했냐? 예, 그렇죠. 오호. 세금 포탈에 관련된 부분이야. 돈 많으시니까 이제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오호.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형성했냐 하는 과정에서 형성 과정. 상속 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을 끌어다 모았다면 이거는 정말 세금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되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 차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걸 떠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해 들어올 경우 방어할 논리가 충분히 있는지. 자가 100개가 넘는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서민들은 이 체감이 잘 안 와요. 그죠. 뭐 계좌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차명 계좌에 뭐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박탈감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관련된 그 차명 계좌에는 그냥 깡통 계좌가 아니라요. 금액이 꽤 들어있는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세하면 끝나는 건가요?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나요?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검찰이 그 금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금원이 어떻게 해서 마련됐는지를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를 소명을 못하면 이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제 근데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과연 조중훈 특검이 이런 사실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도 몰랐느냐에 관련돼서는 참 의문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조준웅 특검은 이 특검이 끝나자마자 아주 이상하게도 아들이 또 삼성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 삼성이 들어간 걸 갖고는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왜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조준욱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범죄 단초를 제공을 받아서 수사를 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러기에는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야, 이게 그때 당시에도 좀 놀라운 일 아니었었나? 2008년도에도? 아, 그럼요. 당연히 놀라웠죠.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차명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미국 놀랄 같은 수밖에 없는 선진국 거죠. 같은 경우는 이게 무척 심각한 반자본주의적 범죄로 아주 중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예. 회사가 아예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과정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조중 특검에서는 부친, 그러니까 창업주죠. 예. 이병철 회장이 선대 때 그냥 남겨둔 재산이다. 상속해준 재산을 차명으로 그냥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그게 건데요. 납득이 되나요? 근데 왜냐하면은 당시 차명 계좌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게 1987년 11월 19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좌가 개설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670개 정도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상속 재산인데 왜 계좌는 2000년 이후에 개설이 됐느냐? 이것도 되게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영철 변호사인가요? 네. 네. 그분이 그 아까 잠깐 그 CG 나오는 거 봤더니 무슨 얘기냐? 그 선대 이병철 회장의 평생 총 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됐다. 저는 이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이건희 회장이 그 자리를 그냥 이 부분을 되게 지금 걱정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돈의 형성 과정, 그렇죠. 만약 이게 비자금인 것으로 발견되면 예. 형량이 엄청 세지니까요. 돈의 형성 과정의 불법성, 또 하나는 그 임원들의 명단 이름을 그 빌려서 그 임원들이 명단으로 차명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죠. 그럼 어떻게 어느 법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검토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비자금을 관리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금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적용 법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후자는 그 단순하게 뭘 관리해? 그냥 자기 그 통장으로 관리하면 되죠. 이게 그렇죠. 그 문제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 통장으로 세금 정상적으로 냈으면 일단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만들어진 돈이면 그렇게 몰래 감춰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래도 조금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할 텐데요. 예. 근데 사실상 그 목적이 단순한 나는 돈이 많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원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형성 자체가 잘못된 돈이었기 때문에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거는 이제 원래 그 범죄 형법상 범죄에 관련된 고의로 커지네요, 그렇게 되면. 아주 커지죠. 쉽게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차명 계좌 예. 한 1200개 정도 되는 12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1199.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도 9개가 예, 9가 여러 개 1199.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이병철 회장의 그 재산을 그 차명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삼성 그 생명 주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 계좌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현금이 들어가는 입출금 통장과 같은 그런 계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 계좌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사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제일 정점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서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차명 계좌들을 갖고 싶어 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추정해 본다면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커지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흘러나왔을 것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삼성 비자금 그 정확한 명칭 모르겠지만 그 TF가 구성된 것조차도 좀 특이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4조 5천억 원을 찾아가지고 당시에 삼성그룹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 명확하게 밝힌 그거 거는 이외에 이번에 찾아진 거 아니에요? 또? 예, 그거 외에 찾아낸 건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도에 찾아냈을 때는 그거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예. 근데 실명 전환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다 찾아가 버린 거죠.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다 찾아갔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요. 그걸 또 실명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성환 경제평론가신가요? 아닙니다. 시사평론가. 시사평론가도 경제를 좀 잘하시죠? 네, 조금. 예, 이름이 김성환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SBS 이한석 기자의 특종인데. 네, 오늘 뭐 한겨레 신문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한석이 먼저 특종을 했고, 그리고 풀을 한 거거든요. 아, 시점으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이한석 기자가 또 그 복라인이거든요, 거기가. 부인이 검사입니다. 아, 최근에 거기 결혼했어요. 그거 밝히면 안 되는데. 관계없어요.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는 좀 아니, 그건 무리할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부인은 부산에 있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인 이런 거 잘 몰라요. 아, 요즘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수사 내용 기밀 유출하면 아주 가만 안 두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2008년도에 조중특검이 찾아냈다. 조중특검?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한 해 전이었었죠. 한 해 전에 김용칠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삼성 비서실이라고 하는 구조본에서 근무했다가 삼성 X파일. 엑스파일은 2005년도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삼성의 비자금이 한 10조 정도 있다. 이걸 폭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2008년도에 특검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 계좌의 숫자가 1199개였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이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조세 포탈 혐의 이런 예. 것들의 법률을 적용받아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제 선고받게 되는데요. 근데 뭐 곧바로 선고받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그냥 한 명을 위해서 특사를 단행을 했잖아요. 단일 특사. 네, 한 명, 딱 예. 한 명.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그때 받았죠. 이유도 평창 올림픽 유치 때문에 예, IOC 예. 위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명분은 뭐 그런 명분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없었던 일처럼 다 돼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전부 사유 환원도 하고 다 했을 줄 알았거든요. 당시 삼성이 이제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예. 전부 실명 전환해서 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게 그것 외에 차명 계좌가 더 있더라. 예. 몇 개인지는 아직 국세청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그 플러스 알파가 9개 역외 계좌가 존재하더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세 회피처라고 말하는 곳 있죠. 예. 그런 쪽에다가 계좌를 두고 있는 것도 나중에 자진 신고를 했더라. 그 계좌 받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아야 상속을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사실상 증여를 받은 증여죠. 것이니까 예.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사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돈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선대 회장이 조성했던 비자금이었다. 아니면은 조성했던 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선대 회장의 자산이니까. 예. 근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게 3년도였고요. 예. 신경영 선언을 한 게 93년도였어요. 그 사이에 87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사망을 했거든요. 돌아가셨고요. 예. 근데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삼성 전체 매출액이 29조 원이었어요. 삼성 그룹 전체 예. 매출액이. 93년도에. 예. 예. 그때 세전이익이 연 8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세전이익이. 세전이익이. 세후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렇게 되면 뭐 한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됐겠죠?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 4조 5천억 만들면 그룹 전체가 다 이익 본 게 1년에 그걸 100% 다 빼돌려갖고 11년 정도가 돼야지 그 돈이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그렇죠. 돈인데. 세후로 따지면은 예. 다 세금 또 다 예. 떼고 나면은 뭐 한 몇십 프로 빠진다고 치면은 한 1년에 5천억, 한 4천억 정도? 5천억? 예. 뭐 이 예.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5천억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10년 동안 모아야 한 5조 원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 푼도 이익금을 안 써야지 조성할 수 있는 돈이 4조 5천억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선대 회장이 그 돈을 그것도 순수하게 자기 개인 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법인 돈 아니에요. 그 법인 돈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개인 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칠 변호사가 이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대 회장이 상속해 준 돈이 아니고
비자금으로 계열사들이 모은 돈이었다. 이렇게 당시에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김영철 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수사팀에.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내가 법무팀장이었고 내부 고발자니까 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가 안 맞는 삼성의 해명을 들어줬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초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 특검 때. 그렇죠. 폭로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인 조사할 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삼성이 해명하는 대로 받아들여줬다. 이게 되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그 국세청이 차명 계좌가 얼마가 있는지 얼마인지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차전에는 족족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국적으로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이게 얼마 어떻게 보유되고 있다라는 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이 전차가 안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흘러 들어간 금액이 명확하면 이제 그때는